저는 이제 불파스 9기에서 웹3의 어그리게이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파스 이번 처음이고요. 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웹3 생태계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피드백 주시고 가르침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그럼 발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그럼 일단 어그리게이터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어그리게이터란 이제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서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프로덕트의 공급 없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의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이고,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다는 사용자 우선의 서비스입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와 어그리게이터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연히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어그리게이터 자체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그리게이터는 개념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어그리게이터의 서비스들의 최종 목표 또한 대부분 플랫폼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귀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웹3 생태계 내에서는 어그리게이터와 플랫폼은 조금 규모,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명확히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잡음 들리거나 이런 거 따로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웹3 생태계에서의 어그리게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웹3에서의 플랫폼은 실제 거래와 수합 등 실질적인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제 웹3에서의 어그리게이터는 제가 생각한 개념으로는 방대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 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 취합한 정보를 통해서 자체적인 서비스 그리고 실질적인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핵심은 이 어그리게이터들은 그 플랫폼 서비스와 공존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구분되는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웹3에서 발생하는 실제 트랜잭션 정보들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많이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웹3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이를 정동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터는 플랫폼 서비스에게도 필요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웹3 어그리게이터 서비스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는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웹3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재밌게 설명한 것들이 있길래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생각하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플랫폼과 어그리게이터의 관계가 이쪽 화면에 있는 이런 설명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각의 노드들이라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어그리게이터는 이 노드들의 하이라이트를 색깔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묶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웹3 어그리게이터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디파이 어그리게이터가 있는데요. 디파이 어그리게이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디파이 라마, 디뱅크, 원인치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디파이 라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디파이의 TBL 및 온체인 데이터의 리스트업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오라클이나 오라클 트랜잭션이나 에어드랍, 그리고 트랜잭션 피 등 다양한 항목의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 디파이 라마라는 서비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그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토탈 밸류 락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의 가치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프로토콜 내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로 온체인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별로 이제 BSC, 트론, 아발란체, 솔라나, 폴리곤 다양한 체인을 전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왼쪽 항목을 보시면 일드나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리퀴데이션, 그리고 덱스, 피, 레이즈, 뭐 이런 해킹 사례, 뭐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 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어그리게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디뱅크인데요. 지금 디뱅크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로딩되는 중으로 보이네요. 네, 이제 어, 보입니다. 이제 보이나요? 그럼 이제 디뱅크라는 서비스는요. 이렇게 그 아까 디파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들의 TVL이나 거기에 트랜잭션을 볼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 위에서 이제 사용자들의 정보를 트래킹하는 데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그리게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어떤 그 사용자가 이제 얼마만큼의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트랜잭션으로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디파이 리스트를 보면 아까 디파이 라마 같은 그런 형식을 지원하면서도 훨씬 더 방대한 이제 그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실질적인 유저가 얼마 그 디파이 라마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토콜의 TVL을 전부 가져온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유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디포짓 되어 있는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어그리게이터마다 이거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서 TVL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원인치 네트워크인데요. 그 원인치 네트워크는 이제 덱스 어그리게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디파이 프로토콜을 묶어서 유동 어, 죄송합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을 묶어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원인치는 그 거래 수수료를 이제 원인치라는 토큰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풀에 이제 유니스왑 밸런서 등등 다양한 풀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화된 이제 수합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인치 네트워크도 잠시만요. 원인치, 네, 원인치 네트워크는 이런 UI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를 쭉 내려보시면 이제 가장 좋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이 그 덱스의 이제 수합 시스템을 가장 가져와서 이렇게 빠르게 수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어그리게이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디파이 어그리게이터는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찾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NFT 어그리게이터입니다. NFT 어그리게이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잼과 지니 그리고 블러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잼만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그 각각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잼은 모든 거래소 및 NFT AMM, 수도 수합 같은 프로토콜과 이제 랜딩 프로토콜, NFT X 같은 프로토콜까지 모든 NFT들의 리스트업 및 배치 구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이라는 기능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량의 트랜잭션을 배치를 묶어서 제공하고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토큰을 제공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토큰까지, 그러니까 X2Y2 같은 경우, 그 토큰까지 이제 잼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거의 지금 NFT 어그리게이터 중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고요. 그 잼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니 같은 경우에는 모든 NFT 리스트업 대신에 이제 NFT AMM이나 랜딩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의 배치 구매를 지원을 하고요. 잼보다 먼저 출시됐고 최초에 활성화된 NFT 거래 어그리게이터이지만 이제 그 조금 개발 속도나 아니면 UI UX 지원에 있어서 잼보다 미숙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그런 어그리게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이는 유니스왑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잼의 UI UX입니다. 이제 원하는 컬렉션에 들어가면 잼 같은 경우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NFT들이 전부 나오는데요. 이쪽은 크립토펑크의 자체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른 컬렉션을 살펴보면 이제 포테이토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X2Y2, 룩스레어, 그다음에 수도스와 이제 오픈시까지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의 이렇게 자산들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NFT 대출 프로토콜인 이제 NFTX의 그 X 또한 여기에 표기가 되는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 이제 이 마크가 이제 NFTX라는 NFT 랜딩 프로토콜에 이제 담보로 잡혀 있는 NFT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픈시에서 의심스러운 액티비티가 발생한 컬렉션은 이렇게 빨간색 딱지를 통해서 이렇게 표기가 어그리게이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또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지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지니 따로 안 살펴본다 했는데 지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아까랑 비슷한 그 UI UX를 지원하지만 액티비티나 뭐 다른 뭐 배출 프로토콜 같은 경우가 이제 표기되지 않습니다. 수도 수업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니가 그 잼보다 경쟁력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블러라는 플랫폼입니다. 블러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자기네 플랫폼을 이번에 야심차게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그 블러는 그 지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외부여가지고 UI UX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나중에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 블러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패러다임의 주축으로 이제 652구나 이제 다양한 NFT 인플루언서들이 그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이 충분히 쓸 수 있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NFT 어그리게이터를 지향하면서 출시됐습니다. 오픈다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최근 6개월간의 NFT 거래량을 기반한 1차 토큰 에어드랍 방식을 사용했고 그건 이제 현재 박스로 이제 에어드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에어드랍은 이제 블러의 리스팅이나 거래 내역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 파격적인 방식의 빠른 트랜잭션 처리 방식
그러니까 이제 리스팅이나 이제 취소가 1초 이내에 처리되는 방식을 사용해서 좋은 사용성과 직관적인 UI UX로 현재 많은 거래량을 가져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트랜잭션을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긴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NFT 어그리게이터 3개까지 살펴봤습니다. 온체인 어그리게이터인 이제 크립토컨스와 난센, 글래스노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립토컨트는 이제 전통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어그리게이터고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관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볼 수 있으며 이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해 이제 효과적인 분석이나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어그리게이터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한 사용성을 기반으로 이제 급속도로 성장한 이제 구독형 그 온체인 데이터 어그리게이터입니다. 난생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잘못 지금 현재 그 로그인 안 돼서 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 스마트 머니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제 온체인 트랜잭션이 대량으로 일어나는 걸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 어그리게이터 중 하나인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전 세계 그 전문가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과 그 지표 분석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이쪽에서 전문가들의 관점과 지표를 사용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듀운인데요. 듀운 같은 경우는 SQL을 통해서 이제 편리하게 그 온체인 데이터 API를 따와서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툴입니다. 그 다양한 원하는 정보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대시보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분석 같은 경우에 원하는 지표들을 뽑아서 여기에 추가를 해서 이제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듄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몇 번 해봤는데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조금씩 그 제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가 코딩에 익숙하지 않으면 많이 조금 힘들다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왜 어그리게이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의 매스 어덕션을 외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혁신을 이룩하고자 이제 다들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큰 변화가 단순히 이제 탑다운으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웹3 생태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덕트와 프로토콜을 빌딩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이겠지만
아직은 이제 많이 대중들과는 멀게 보이는 웹3 생태계를 좀 더 쉽고 친숙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통합해주는 어그리게이터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 앞으로 더더욱 주목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그리게이터에 대한 발표였고요. 제가 너무 버벅이고 많이 지금 외부여서 좀 떨었는데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